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단이 임기를 시작하며 원불교 겨울대학 선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 다른 청년 교도들의 교화를 돕고 있는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혜연 회장, 이정민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40대, 네. 40대 원불교 회장단이십니다.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회장단이신데요.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먼저 네. 회장님부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 40대 회장 강혜연입니다.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고 19기 여름 대학 선방을 통해 원대원을 알게 된 후 37대 연구부장, 38대, 39대 교화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냥 바로 회장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요직을 거쳐서 네. 회장님이 되셨군요. 네. 부회장님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 40대 부회장 이정민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작년 31기 겨울 대학 선방에 이제 참여를 해서 원대원과의 인연을 처음 맺게 되었고,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남아서 이렇게 임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뉴페이스시고 네, 실세시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를 지나면서 특히 지지난해와 지난해 초를 지나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절차 혹은 누군가를 선출하고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학생들이 느끼는 이 과정에 대한 느낌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회장직을 맡게 됐을 때 이 절차들을 겪어본 것들에 대한 소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면서 이 과정들을 겪었어요? 우선 제가 지난 3년간 임원을 하면서 회장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회장이라는 자리를 해야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되게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떠한 회장이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단체를 이끌어야지 하는 생각들로 되게 예전 임원이었을 때 생각과 회장이었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되게 커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앞에 서는 만큼 더 바르게 행동하고 더 바르게 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회장에 입후보할 때는 어떤 과정, 그러면 어떤 자격, 부회장에 입후보할 때는 어떤 자격,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투표까지 가서 공표까지 하는지. 정기총회에 이제 교우 회장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우 회장님들께 제가 뭐 원기 103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회장이 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말해서 흔히 유세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 5명의 교우 회장께 사인을 받고 받으면 저희가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입후보 과정이 좀 네. 독특하군요. 그러니까 네. 5명의 말하자면 교회 회장님들로부터 네. 계획을 밝히고 그분들이 그럼 입후보에도 좋겠다라는 네. 승인을 하는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그 후에는 이제 회장과 부회장은 회장단으로 출마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장단의 한 해 목표라든지 어떻게 원대원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교회 회장님들 앞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후에 이제 투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출이 됩니다. 투표는 그럼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교회 회장 5분이 네. 하시나요? 아니, 전체는 이제 교회 회장들.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군요. 5분의 추천을 일단 받아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부분에 대한 자기의 런닝메이터를 네. 정해서 회장과 부회장단을 네.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표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투표를 거두게 되는군요. 민주적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과연 원대연의 회장단은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곧 전국 대학생연합회의 첫 번째 행사인 대학생 겨울 선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대학 선방은 여름과 겨울에 나눠서 네. 이 두 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인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학 선방은 이제 일주일 동안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음 공부나 선수행 등 원불교 11과목 있잖아요. 좀 더 쉽게
쉽게 그리고 또 재밌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입선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소중한 기회도 얻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입선인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교법을 토대로 마음공부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원불교 정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대학 선방에 가셨을 때 네. 진짜 인상에 남았던 것은 뭘까요? 처음 대학 선방에 갔을 때는 법연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프로그램이 기억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법연으로 시작해서 이 법연 때문에 원대연 임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저한테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을 그냥 인정해주고 너는 이래도 돼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그 뒤로 계속 이제 원대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 선방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혹은 대학생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변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 하면 총 7번째 대학 선방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대학 선방을 참여했을 때는 그냥 주변에 좋은 법연들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참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점점 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땠고 내가 나한테 어떤 규정을 짓고 있었고 그런 규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들어 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대학 선방에 더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자신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선방에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내 모습이고 저것도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부정적인 모습을 이제 긍정적인 자아로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 겨울대학 선방의 주제가 나를 놓는 마음 공부, 나를 찾는 마음 공부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해 대학 선방의 주제하고도 네. 같은 주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뭐 굉장히 바쁜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사느라고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세운 목표 그리고 나의 의지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 내가 성취를 해야 돼. 라는 틀에 갇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선방 프로그램은 일원의 진리를 통해서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별심이라든지 주착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놓는 마음 공부, 나를 찾는 마음 공부라는 주제를 올해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32번째 이어지는 원불교 겨울 대학 선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회장단이 구성되면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원불교 정신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리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원불교 교단의 지향점이자 또 이제 교리가 집약된 교리도를 시작으로 원불교 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일원상 그리고 건도각 교무님의 마음공부 강의 및 회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제 어려운 교리를 대학생의 입장에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준비 중이시라서 네. 이 내용이 다 가다듬어지진 않았을 것 네. 같긴 합니다만 맛배기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그 교리도를 배우고 이런 상황을 네.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사실 이제 교리도의 이 주축이 되는 그 4대 강령 부분을 저희가 심정 개발에 좀 큰 주제로 잡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제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교리와 교법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교리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다짐을 세우고 또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뭐 지음, 보은, 정각, 정행, 불법 활용, 무아봉공의 어떤 4가지 기치를 어떤 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를 좀 다짐하는 그런 교리도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리도를 단순히 외우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내 네. 생활관과 네. 접목되는 네. 그래서 실례들을 다 기록하고 적어보는 네, 네. 그런 행동들이 되겠군요. 네,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네. 이번 겨울대학 선빵에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셨고 겨울대학 선빵하면 이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산행이라든지 자연과 함께 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정말 대학 선빵의 좀 메인 핵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학 선빵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리도를 주제로 한 심전 개발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교무님의 교리도 강의를 저희가 듣거든요. 심전 개발 앞 시간에. 그리고 회화도 단별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고 좀 더 재미있게 뭐 퀴즈를 통해서 교리도를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다던가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생 입장에서 좀 재미있게 교리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덕산에서 이번 겨울 선빵이 진행되는 만큼 초선지에 직접 올라가서 입선인들이 봉고 기도를 드리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거고요. 또 무건 수행을 하루 종일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면 그 에너지를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진짜 나를 한번 찾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말씀이시죠? 네. 무건 수행.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지네요. 해보신 적은 있어요? 이렇게 진행된 적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선빵에서는 아침 식사 전까지 아침 무건이라는 걸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이제 아침 무건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 하루를 프로그램 시간 빼고는 아예 무건 수행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희도 이제 임원들도 새롭고 입선인들한테도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선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디랭귀지가 막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럴 것 손짓이 많이 같아요. 들어가고. 만덕산에서 진행되는 네. 훈련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정말로 초선을 하셨던 네. 그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라서 아마 이게 만덕산에서 훈련도 해보셨을 테니까 그곳이 갖는 장점에 대한 소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만덕산 훈련원에서 하면 초선지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종사님이 초선을 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 저희가 초선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저희의 서원도 올리는 시간이 있어서 입선인들한테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만덕산 훈련원 자체가 이제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입선인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 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화를 할 때는 군고마라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더 말이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초선터에 올라갔을 때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부회장님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초선지에 산행을 갈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올라가면서 무건이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초선지에서도 이제 그 초선지에 그대로 기도를 해요. 입선인들 전체가. 근데 그 초선지만이 가지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잖아요. 그 기운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고 그거를 이제 직접 몸으로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이번에도 입선인들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년을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다 같이 정화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초선지 산행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3주째 네. 합숙도 하시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냥 훈련을 갔을 때는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정말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은가요? 전에와는 달리 공부하는 임원이 되자 이게 저희
임원진들, 이번에 40대 임원진들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숙을 할 때도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아침 자선, 그리고 뭐 저녁에 서원 정등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마음일기 쓰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서로 문답 감정을 해주면서 지도인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마음일기뿐만 아니라 이제 공사 시간에 법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로 감정을 나누는 시간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무슨 강의가 있다 하면 그 강의에 대해서 저희도 선방 가서 처음에 들었지 그 전에는 이렇게 듣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도 교무님께 저희가 부탁을 해서 교무님 저희가 이번에 교리도와 일원상과 뭐 마음 공부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를 미리 듣고 연마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전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만 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철저하게 네. 준비해서 가고 계시군요.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법연을 어떻게 믿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부회장님부터 먼저 여쭈고 싶으네요. 네. 저는 아버지가 교무님이시고 이제 고모도 교무님이셔서 사실 모태신앙으로 원불교에 자연스럽게 입교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원치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 대학 초입에 대학 선방을 알게 되어서 원대연을 알게 되었고, 그 원대연을 통해서 교회도 또 연결이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제 교당 청년회까지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서 제가 이제 원불교와의 연을 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회장님과 비슷하게 저도 아버지께서 교무님이셔서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교당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생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9기 여름 대학 선방을 통해서 그냥 내가 한번 교당에 나가봐야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교당에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원불교의 어떤 교도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은 네. 인과응보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두 분께서 정말로 이거는 부모님께서 나를 손을 이끌고 갔던 교당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런 가치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은 또 다른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순간이셨어요? 저는 이것도 더 다 이제 원대원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학 선방에서 정말 나를 규정 짓는 것들을 놓았을 때, 그 놓는 공부를 하였을 때 원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교당에 계속 나가면서 수행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에 이제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참회문을 제가 손으로 계속 쓰는 활동을 했거든요. 처음에 쓸 때는 사실 이렇게 잘 와닿는 게 없었는데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제 참회를 해야 될 게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문을 막 쓰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겠고, 어떤 식으로 참회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진보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참회문을 쓰면서. 네. 네. 두 분 다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는 자력신앙이니까요. 스스로가 해나가는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찌감치의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대학생 때는 아직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전국대학생연합회는 40주년을 맞습니다. 겨울대학 선방 이후에 계획도 좀 궁금한데, 어떤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1년을 통틀어 보자면 크게는 교회 활성화 지원, 그리고 군종교구에 있는 교당들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원불교 전국 대학생연합회 아까 말씀하신 40주년 기념 행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선방이 끝난 후에 원기 103년 지도자 훈련으로 시작을 해서 2번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름 선방, 그리고 정기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 활성화 지원에서 큰 목표는 전국의 모든 교회를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교회 방문을 통해서 교회와 원대원 간의 이제 유대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종교구 교당을 방문하려고 해요. 이제 작년에 번개교당을 방문을 시작으로 군종 교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 후에도 교당 및 그리고 교회들과도 연결될 수 있게 저희 원대원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주년 행사는 10월 첫째 주 금토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대연의 발자취의 기록과 또 이제 앞으로의 원대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후배 간에 선후배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군종교구가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네. 일반 교당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맞아요.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근처에 네. 교당이 있어도 그것을 네.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 지금까지 그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어 네. 왔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네. 말씀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 군종교구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저희 원불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알려드리면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원대한 활동들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친구 같은 거를 페이스북 친구나 뭐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꾸준하게 원대한 뭐 홍보를 한다던가 그렇게 연락을 지속하면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교화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두 분께서 네. 이미 생각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대학생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삶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주지와 어떤 억압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느낌을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져야 되는 이제 정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성년의 나이기도 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단계에서의 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 더는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것은 이미 저희 세대에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도 그 세상과 싸워야 하거나 화합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닐까.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것들을 다 맞아야 되는 주체들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원불교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 대학생들한테 전할 말이 있고 충분히 위로할 말이 있고 라는 생각을 아마 두 분께서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들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원불교를 소개하고 흔히 말하는 권선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안 풀리는 문제들을 보면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교전을 보면 이제 그 뭐 대종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SNS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로 오늘의 본문을 올려서 그냥 예전에는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을 자기가 고민이 생겼을 때 그 본문을 보고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원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는 대상을 좀 숭배를 하는 거에 그친다면 저희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좀 주목을 하는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어떤 그 가치는 잃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원불교가 이제 제시를 하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4차 혁명 시대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좀 지향점으로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믿어라, 뭐 믿으면 뭐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힐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종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올해 40주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시고. 저희 지금도 이제 열심히 선빵을 준비하고 있는 신원, 선화, 혜빈, 혜원, 지은 교우님 정말 고생이 많고요. 항상 감사해요. 겨울 선빵이 또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1년 동안 함께 우리 원대연을 잘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 안성호 지도교무님 항상 든든하게 뒤와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도인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네. 올해는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원불교 원대연을 하셨던 선배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32 겨울대학 선빵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매거진 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고민들에 다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해도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감정들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경들은 많이 변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언어가 조금 변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주 동안을 계속 자기 몸부터, 자기 마음부터 닦아가면서 지금 겨울대학 선빵을 준비하고 있는 회장과 회장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유아는 정말 밝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안도의 한숨도 오늘 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나눠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